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5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인디자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인디자인 실행하시고 나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 에센셜이라고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5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환경이 보일 텐데 옛날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똑같이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지라도 환경이 많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CC 버전이든 CS 버전이든 거의 비슷하게 맞춰놓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1급에서는 1번 문제와 3번 문제가 신문을 제작하거나 매거진을 제작하는 문제이죠. 거기서는 글자를 주로 많이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 환경을 아예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을 해두세요. 2번 문제의 경우에는 전자책을 출판하는 문제라서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상호작용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잠깐 인터랙티브 for PDF 혹은 디지털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이 친구 통해서 환경을 좀 바꿔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걸로 설정을 해놓고 진행을 할 거고요. 왼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있어요. 클릭하셔서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면 이 안에도 환경 설정하는 아이들이 또 숨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을 텐데 아무거나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울 거고요. 왼쪽에 있는 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이렇게 옵션들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문제를 푸는 동안에 살펴볼 몇 가지만 맞출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컬러 테마를 보세요. 난 좀 밝은 게 좋아 라고 하면 밝은 테마로, 어둡게 보겠어 라고 하면 어두운 테마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옆에 띄워놓고 작업할 거기 때문에 작업창이 따로 뜰 수 있도록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걸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혼자서 작업할 거니까 이 친구는 V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 한번 하고 가는 게 좋겠죠? 문제지에서 단위를 밀리미터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크기를 여러분들께서 뽑아서 작업할 때에 눈금자의 밀리미터 단위로 똑같이 보이면 크기를 비교해 보면서 작업하기 편할 거예요. 혹시라도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까지 맞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가이드라인의 색상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아이는 이미지를 삽입했을 때 그 이미지들의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퀄리티를 떨어뜨려서 보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컴퓨터 사양이 좋아져서 여기에 디폴트 뷰를 하이 퀄리티로 바꿔놓으셔도 거의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티피컬로 되어 있어서 퀄리티가 좀 떨어져 보이는 화면이 있다면 여기에서 하이 퀄리티로 바꿔놓게 되면 삽입하는 이미지들이 다 또렷하게 보일 거예요. 더불어서 도형을 삽입할 때 그 도형의 선의 두께 값에 따라서 도형의 크기가 밀리미터 단위 뒤에 소수자리가 붙어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 소수자리까지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 친구들이 좀 신경이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옵션 바 제일 끝자락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3줄이 보이시죠? 이 친구를 뿅 찍으셔서 디멘션 인클루드라고 하는 이 친구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그러면 두께값을 무시하고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켜져 있어도 되고 꺼져 있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소수자리로 크기가 달라 보이는 분들,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V체크 해제시켜 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문제지에 보면 파일의 크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도 있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다큐먼트 문서를 만들 거죠. 대화창이 뜨면 파일의 이름을 주세요. 수험번호 넣어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문제번호 1이라고까지 넣어주셔야 되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엄청 중요하죠.
크기 지시가 되어 있어요. 323, 높이는 470, 페이지 수는 한 장짜리니까 페이지는 1이라고 주면 되겠고요. 단은 2단이라고 했으니까 컬럼을 2개라고 하시면 되겠죠. 단의 간격이 9mm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맞춰주시면 되겠고, 여백에 대해서 위아래 왼쪽 오른쪽이 값이 다 똑같네요. 그러면 요 마진 아래쪽에 마진 요게 닫혀 있으신 분들은 이름을 콩 찍으셔서 마진 열어주시면 됩니다. 링크가 걸려 있으면 모든 아이들이 한꺼번에 값이 바뀔 거고요. 요 링크가 뽀사져 있으면 다 따로따로 값을 넣으실 수 있어요. 저희는 지금 다 같은 값이니까 링크를 걸고 작업을 할게요. 위아래 왼쪽 오른쪽은 15mm라고 하나의 값만 넣고 탭키 누르시면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게 확인되시죠? 돌연 블리드 값도 3mm라고 되어 있죠. 블리드에 대해서도 꽁 찍으시고요. 링크 걸려있는 상태에서 3mm다라고 3 탭키 누르시면 전체가 같이 설정되는 게 보일 거예요. 슬러그는 무시하셔도 괜찮고요.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만들어진 용지에서 이미지들 배치하고 도형들 배치하고 글씨들을 넣으면 될 텐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색상들이 있으니까 색깔들을 먼저 한꺼번에 뽑아 놓도록 할게요. 오른쪽 패널에서 스와치라고 견본 색상들이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쭈루룩 보이죠. 그런데 몇 개 없습니다. 여기에서 막내둥이 선택하신 상태에서 더한다라고 더하기 단추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추가된 친구를 더블 클릭해서 CMYK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값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OK 하시면 추가로 이렇게 생성된 게 보입니다. 색상은 제시가 되어 있는 것들 하나하나 쭉 뽑아주시면 돼요. 추가하겠다, 더하기 그 친구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주세요. C100에 탭키 눌러가면서 Y100입니다. OK. 필요한 색상들 단색은 다 뽑았는데요. 색상들이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흰색, 검정색이 보일 텐데요. 그거 말고 나는 또 만들 거죠. 이 친구는 스와치 패널에다 옮겨 놓을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Edit to Swatch라고 하면 스와치 패널에 제일 막내둥이로 이렇게 그라디언트 들어온 게 보여요. 두고두고 쓸 거니까 여기에서 스와치로 넘겨 놓은 겁니다. 지금 당장 쓸 거라면 그냥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바로 색상을 바꾸셔도 되겠지만요. 스와치로 돌아와서 이 친구는 이라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스와치에서 그라디언트 색상 바꿀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색상, 오른쪽에 있는 색상, 색상 값들 넣어주시면 되겠죠? 콩 찍어서 CMYK 값을 넣을게요. 색깔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단추가 2개밖에 없죠. 이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콩하고 찍으시면 단추가 하나 더 생성된 거 보이시죠? 그거에 대해서도 CMYK 값을 넣어주세요. 자, 끝자락에 있는 친구 CMYK 넣으려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CMYK 넣을 수 있는 칸이 안 뜨네요. 이거는 스탑 컬러가 스와치로 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얘를 1라고 선택하시고 CMYK 바꿔주시면 값을 다시 또 직접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색상에 대해서 설정이 다 끝났으면 나중에 글자 작업도 할 거니까 단락 스타일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고 보이시죠? 이 친구를 뿅 하고 찍으면 기본적으로 베이직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난 추가해 줄란다 라고 더하기 단추 눌러주면 패러그래프 스타일 1번이라고 생성이 됩니다. 이름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 옆에 있는 빈칸 더블 클릭하면 대화창이 이렇게 뜨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름 맞춰줄게요. 스타일의 이름을 전문이라고 넣었습니다. 도둠의 크기가 15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직 캐릭터라고 하는 기본 글꼴 폰트의 패밀리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한글 글꼴인 도둠이라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를 15라고 키울 거고요. 행간은 줄 간격을 얘기해요. 리딩 26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 값을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간이라고 하는 건 글자 사이 간격을 얘기해요. 트래킹 요거를 마이너스 25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대로 값들을 다 넣어줬고요. 이제 글자의 색깔 K100짜리 캐릭터의 컬러가 라고 선택을 하셔서 색깔 값이 블랙이라고 되어 있죠. K100짜리 뽑아놓은 게 있다면 그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깜장색이라고 선택을 해줬고요. 왼쪽 균등 배치라고 되어 있죠. 배치하는 거 인덴트 가시면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왼쪽 균등 배치라고 했으니까 얼라이먼트를 레프트 저스티파이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왼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으면 왼쪽만 정렬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좀 들락날락해서 길이가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 justify라고 해서 균등 배치를 하시면 양쪽이 다 이렇게 길이를 웬만하면 맞춰줍니다. OK에서 전문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됐습니다. 다시 베이직 패러그래프로 돌아오셔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패러그래프 스타일 추가가 된 거 얘를 이라고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다시 또 추가하실 수 있어요. 이름을 제목이라고 바꿔줬고요. 그리고 궁서 찾으러 가겠습니다. 베이직 폰트의 패밀리 궁서라고 찾으셔야 되겠죠. 크기를 20, 행간을 24. 색깔에 대해서 캐릭터의 컬러 가시면 미리 뽑아놨던 색상들만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C100, M100 여기에서 C100, Y100 색상을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죠. 왼쪽 정렬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인덴트에 가셔서 레프트라고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OK 할게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베이직 패러그래프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 만들 거고요. 그 패러그래프 만들어진 걸 더블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웁니다. 본문이라고 바꿔줄 거고 베이직 캐릭터 글꼴을 바탕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찬찬히 찾으시면 돼요. 글자의 크기 14, 그리고 줄 간격 23. 색깔이 K의 100입니다. 단락에 시작 표시 문자가 두 줄만큼 차지해요 라고 되어 있죠. 드롭캡이라고 하는 메뉴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서 라인 두 줄만큼 차지합니다 라고 글자가 한 개만 커질 건지 두 개가 커질 건지 세 개가 커질 건지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이렇게 토마토에서 토라고 하는 글자 하나만 커졌으니까 캐릭터는 한 개만 커질 거예요. 두 줄만큼 차지할 겁니다 라고 값을 보시고 맞춰주시면 돼요. 왼쪽 균등 배치라고 했으니까 인덴트 가셔서 얼라이먼트 레프트로 되어 있는 걸 레프트 저스티파이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하시고 OK에서 마무리 지으시면 패러그래프 스타일 설정이 다 완성이 됐어요. 베이직을 보시면 이 친구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에 기본 글꼴이 영문 글꼴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글씨를 한글을 입력을 할 경우에는 X박스 모양으로 이렇게 가위표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예 그 글꼴 자체를 한글로 맞춰 놓는 게 잘 보이겠죠. 여기에서 맨 위쪽에 도둠이나 궁서 이런 걸로 바꿔 놓으시면 한글을 입력했을 때도 오류가 나지 않겠죠. 이제 준비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이미지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플레이스라고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을 텐데 그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있어요. 1급의 1번부터 열어볼까요? 이렇게 토마토 축제라고 하는 글자처럼 보이는 이미지 클릭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갖고 온 친구가 너무 작게 혹은 크게 갖고 와졌다라고 할 때는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보세요. 오토피트라고 하는 아이가
V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드래그 했을 때 같이 커지고 작아지는 게 보일 거예요. 오토피트가 만약에 꺼져 있다. V체크를 해제시켜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절했을 때 이렇게 파란색의 테두리만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오토피트는 체크를 해놓고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주세요. 1급에 1번에 대해서 이펙트 효과 주세요 라고 했네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펙트 효과를 주실 수 있어요.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체크하면 그림자를 어느 정도로 보일 수 있는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작업을 할 수 있죠. 드롭 섀도우 그림자도 같이 넣겠습니다. 드롭 섀도우. 결과물과 비교를 해봐서 내 거 농도가 너무 짙다든지 거리값이 좀 멀다 가깝다 싶으시면 옵션들을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전 일단 비슷해 보이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해줬고요. 다시 또 소스 불러올까요? 파일에서 플레이스 1급의 2번 열기라고 하면 이렇게 사람 모양 나타나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쭉 배치를 할 거고요. 개체 크기 조절하실 때 오토피트 켜져 있는지 확인하셔서 얘를 크게 키우면 같이 커지고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들고 싶다. 이 왼쪽에 있는 여자와 오른쪽에 있는 남자를 따로 만들어서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토피트를 꺼주시고요. 여기에 조절점 쭉 당기시면 남자가 사라지고 여자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를 또 같이 조절하려면 오토피트 키셔서 상자랑 사람 안쪽에 들어있는 게 같이 커지고 작아질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해요. 얘는 오른쪽에 남자를 또 불러볼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선택 도구 되어 있는 거 맞죠? 왼손으로 Alt 누르면 커서가 이렇게 쌍둥이 화살표가 만들어져요. 질질질 끌고 가져다 놓으시면 이렇게 여인네가 보이죠? 반대쪽에 있는 남자만 보고 싶습니다. 오토피트를 켜놓게 되면 이 파란색의 액자와 안쪽에 있는 그림이 같이 늘어나는데 오토피트를 끌게요. 그러면 파란색의 액자만 쫙 늘렸을 때 숨어있던 남자가 나타나죠. 파란색의 액자 내가 원하는 만큼 보고 싶고 왼쪽에 있는 여자는 보고 싶지 않아요. 요만큼이라고 조절 가능합니다. 너무 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크게 줄일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의 상자와 안쪽에 있는 남자 요거를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오토피트를 키셔서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죠. 파일을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플레이스 1급의 3번 1급의 3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프레임에다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져오면 곤란합니다. 얘는 이라고 취소.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에 가입표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게 지금 사각형의 프레임인데요. 저희는 동그라미 프레임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꾹 누르시면 일립스 프레임 보입니다. 콩 찍으시고 원하는 크기만큼요. 클릭 드래그하면 동그라미 만들어지죠. 크기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출력 형태랑 비슷한 크기로 대강 그려주시고 선택한 상태에서 파일을 플레이스 붙여 놓겠습니다. 1급의 3번 열기라고 하면 그 안으로 그림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개체를 선택하실 때 이렇게 파란색의 액자를 키우시면 액자만 커지고 그림은 가만히 있죠. 동그라미 개체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이 보입니다. 그걸 콩 찍어 보세요. 그러면 갈색 테두리 보이시죠? 요거는 안에 들어있는 사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갈색 테두리가 됐을 때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이렇게 투영돼서 보여요. 내가 보이고 싶은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갈색 테두리 또 크기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1급의 3번에 대해서는 텍스트 감싸기 이용해라 그리고 스트로크 선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패널을 봐주세요. 텍스트 감싸기, 텍스트 랩이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주변을 감싸주겠다 라고 세 번째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어느 정도 감싸줄 건데요 라고 값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5mm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5mm라고 값을 맞춰두도록 하죠.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방어막이 하나 생긴 거 보이시죠? 나중에 글자들을 입력할 때 글자들이 밟고 지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막을 친 거예요. 선도 만들어 주도록 할까요? 다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에 대해서는 위쪽에 있는 옵션 바에서 선을 그리겠다 두께값을 주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 여기에서 설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웨이트 두께값을 5포인트. 색상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죠. 색깔이 흰색이다 라고 했으니까 채워주는 색상 말고요. 스트로크 선에 대한 색상 뿅 찍으셔서 저희가 스와치에서 색상 뽑아놨었습니다. 흰색이라고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하나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복사해서 배치하면 되겠죠. 개체를 선택할 때에 콩 찍으시면 파란색의 테두리가 보여요. 액자입니다.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보면 갈색 테두리, 이게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그림만 복사할 게 아니라 파란색의 액자 같이 갖고 올 거니까 너다 라고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보이면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구슬 건드리지 마세요. 쌍둥이 화살표 나왔을 때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나왔을 때 뿅 찍으면 갈색 테두리 보이죠? 그때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투영돼서 보여요. 보이고 싶은 부분이 요만큼이라고. 다시 해볼까요? 자, 안쪽에 있는 동글동글 구슬 콩 찍으면 갈색 테두리가 보입니다. 그때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지의 배치가 끝났죠? 다시 1급의 4번 불러올까요? 파일에서 플레이스 1급의 4번 여기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도록 할게요. 1급의 4번에 대해서 이펙트 그라디언트 페더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 그라디언트 페더. 방향성을 보니까 결과물에서는 위쪽이 뚜렷하고요. 아래쪽이 좀 흐리멍텅하죠. 그 방향을 앵글값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지금 요 글자나 그림 그거보단 뒤로 깔려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순서를 어레인지, 샌드 투 백이라고 해서 맨 뒤로 보내실 수가 있네요. 커다란 아이의 경우에는 선택이 자꾸 되면 번잡스러우니까 넌 좀 가만히 있어주련이라고 잠궈 놓는 게 좋습니다. 개체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주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락을 걸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선택되지 않죠? 이미지들에 대한 배치가 다 끝났고요. 도형을 얹어보도록 할 거예요. 획이라고 도형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우선 획 라인을 하나 그릴 거예요. 쭉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삐뚤삐뚤하다면 왼손으로 Shift 눌러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채워주는 건 없고 선의 색깔만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 선의 색깔, 종류, 굵기 다 지정하고 있죠.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색상 찾도록 할게요. C100에 Y100짜리 만들 거고요. 선의 두께 값이니까 스트로크 패널로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에서 5포인트. 더불어서 물결무늬다 라고 했습니다. 타입이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죠. 얘를 물결무늬 모양 웨이비라고 바꿔주면 꼬불렁거려요. 길이 값도 지시가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그 값을 맞춰주시려면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250만큼 그려져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이 길이를 236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236이라고 바꿔주면 이렇게 길이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정리가 될 거예요. 아래쪽에다가 놓겠습니다. 똑같은 아이가 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으니까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선택 도구 눌러서 얘입니다. 왼손으로 Alt 누르시면 쌍둥이 화살표 나올 때 질질질 끌고 갖다 놓으시면 돼요. 도형도 얹겠습니다. 타원을 만들어라 200에 20짜리 일립스 도구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클릭이라고 하면 대화창이 바로 떠요.
여기에서 200에 20입니다 라고 값을 만들어주면 위쪽에 그렇게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채워주는 색상, 문제 제시하고 있는 색상 값 찾아주셔야 되겠죠. 스와치에서 찾아주시고요. 그 타원에 대해서는 이펙트도 있네요. 기본 패더, 베이직 패더가 있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 가시면 베이직 패더 보이시죠? 나머지 다각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볼록한 친구 보이시죠? 요거는 애초에 그런 도형은 없어요. 저희가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요. 우선 사각형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얹을 거니까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쭉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넣도록 하죠. 여기다가 사각형을 같이 붙일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을 요래요래 만들 거예요. 그 두 아이가 합체가 될 수 있도록 합쳐줄 건데요. 이 정도 느낌으로 갈까요? 두 개를 합치시려면 패스파인더를 이용하셔야 될 겁니다.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면 패스파인더가 숨어 있었네요. 뿅 찍으면 이렇게 패널이 하나 불러와질 거고요. 두 개의 노랑이를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합쳐다오 라고 뿅 찍으면 두 아이가 하나로 합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거 보이시죠? 크기를 좀 맞춰주도록 할까요? 문제에서 다각형의 크기는 329에 334라고 되어 있네요. 콩 찍고 값을 맞춰줄게요. 329, 334. 요것도 뒤쪽으로 좀 보낼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토마토보단 좀 더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한 단계는 앞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다각형에 대해서 효과, 이펙트가 있군요. 그라디언트 패더 적용할까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 하셔서 그라디언트 패더. 출력할 때 보시면 방향성이 다르죠?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위쪽은 노랗고 아래쪽은 하얗게 오케이 하시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얘는 커다란 아이가 계속 걸리적거리면 귀찮으니까 잠가 놓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락을 걸겠습니다. 이미지도 배치가 끝났고요. 도형들도 다 넣었으면 나머지 글자들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럼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동그라미 1번 퇴촌 토마토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글자 크게 아래쪽에다 써야 되니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커다란 글자 상자 글자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겠지만 텍스트 이렇게 주니까 1급의 5번 텍스트 파일 불러다가 복사에다 붙여넣는 게 오타가 없겠죠.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여기다가요 라고 상자 만든 곳에 컨트롤 V 붙이시면 글씨가 바로 들어갔을 거고요. 그 글자들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색깔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에이리얼의 볼드 70 색깔에 대해서는 이렇게 글자입니다. T라고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그라디언트 적용하면 색상이 바로 적용되는 게 보이시죠? 글자는 이펙트가 들어있어요 라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글씨를 깜빡깜빡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펙트가 안 먹습니다. 이펙트가 안 나오죠. 요거 선택 도구 누르셔서 요 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야 이펙트 적용이 가능해요. 드랍 섀도우 동그라미 2번 토마토로 붉게 묽은 이라고 되어 있는 요 글자는 위에 있는 초록이 요 위에다가 얹어줄 친구군요. 텍스트 이만큼이라고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타입 툴 들으셔서 네모지게 칸을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 V 붙입니다. 글자들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궁서에 24
자간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으면 그 자간도 꼭 맞춰 주셔야 해요. 자간이라고 하는 친구 글자 사이의 간격이 -50. 색깔 값에 대해서도 T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와치에서 보시면 색상을 흰색 뽑아 놓은 거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꿀렁거리는 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꿀렁거릴 선을 먼저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해 볼게요. 시작하는 지점은 여기고 클릭해서 드래그 곡선, 클릭해서 드래그 곡선, 끝은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해서 마무리 지었어요. 곡선으로 선만 보여야 되는데 면이 있군요. 색상 정확하게 잘 지정하시고요. 선에 대해서는 어차피 없어질 거지만 이 색깔 눈에 잘 보이라고 깜장색으로 좀 바꿔볼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타입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언어 패스 기능이 있어요. 내가 만든 이 선 가까이다 두시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그때 클릭해서 글씨를 쓰시면 돼요. 글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이요. 굴림의 15. 색상 값도 맞춰줄게요. 이렇게 해서 글자를 입력했는데 밑에 있는 선은 필요가 없죠. 글자가 아닌 개체를 선택하시면 선이 있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선은 없습니다 라고 바꿔주면 글씨만 동동 떠 있죠. 사람들이 좀 허공에 떠 있군요. 얘네들 위치를 좀 옮길게요. 순서도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에서 한 단계씩 뒤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좀 더 빠르겠네요. 컨트롤 누르고 열려라 네모가로.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 요것도 복사에다 붙이겠습니다. 전문,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맞췄다까지 컨트롤 C 복사 할 거고요. 아래쪽에 요 글자 담을 상자 만들게요. 타입 툴 클릭하셔서 요만큼입니다 라고 클릭 드래그 상자 만들어졌죠. 컨트롤 V 누르시면 글씨가 몽땅 들어올 텐데요. 이 모든 글자를 컨트롤 A 선택하셔서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 적용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전문이죠.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상자의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선이 너무 가깝네요. 아래쪽에 있는 글자들도 만들게요. 제목 부분 요만큼이라고 따로 복사를 할 거고요. 컨트롤 C. 제목을 담을 글 상자 클릭 드래그 하면 만들어지겠죠. 컨트롤 V. 얘네들은 이라고 해서 패러그래프 스타일 제목입니다 라고 하면 바로 적용되죠. 엔터를 치셔서 다음 줄. 본문에 대해서 토마토는 부터 있다까지 컨트롤 C 복사. 이 상자 안에 컨트롤 V 붙여요. 본문에 해당하는 아이 드래그 하셔서 적용하면 본문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던 폰트라든지 나머지 옵션들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 상자를 하나 아래쪽에다가 만들 거고요. 글씨들을 복사할 겁니다. 요만큼은 이라고 해서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일 거고 얘네들은 제목입니다. 본문에 대해서 다시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일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은 본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배치를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 미리 보기 도구에서 콩 찍어 보시면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가 편하죠. 예쁘게 배치가 다 됐다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할 거고요. 또 하나는 PDF로 내보낼 겁니다. 우선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이름 주고 들어왔죠. 그대로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파일이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이 끝났어요. 요거를 다시 한번 PDF 파일로 내보낼 거니까 파일에서 내보내는 건 엑스포트입니다. 콩 찍으시고 경로 똑같은지 이름 똑같은지 확인하시고 얘를 PDF로 내보낼 거다라고 프린트 뿅 찍으시면 저장이라고 눌렀을 때에 대화창이 하나 뜰 거예요. 내보낼 때의 모든 프린터 표시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마크라고 하는 옵션 가시면 모든 아이를 다 체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내보내셔야 합니다. 엑스포트 단추 눌러서 마무리 지어 줄게요.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160에 195. 페이지도 6페이지 만드는 거죠.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어요. New Document.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넣어주시고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요. 폭을 160에 높이를 195. 페이지가 6페이지짜리죠. 6이라고 갈 거예요. 단위 3개짜리죠. 컬럼을 3이라고 주시고요. 그 간격도 3mm라고 값을 맞춰줄게요. 마진 여백에 대해서는 왼쪽과 오른쪽, 위, 아래가 서로 값이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링크를 끊어주시고 각각 값을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맞춰줄 거예요. 블리드는 3mm 똑같으니까 링크 걸고 3mm라고 하나만 맞춰주시면 되죠. 페이지를 6페이지 만들었는데 하나밖에 안 보인다 라고 하시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 여러 개 페이지 만들어진 게 확인돼요. 왼손으로 Alt 누르고 바퀴 굴려주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6페이지가 보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인데 서로 지금 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요거 양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 페이지의 위치를 좀 정리하고 가죠. 페이지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Allow Document라고 하는 메뉴를 쿵 찍으셔서 요거를 질질질 끌고 가면 옮기실 수 있을 거예요. 가까이 붙이세요.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가까이 붙이시고 놓으시면 양쪽으로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항상 저희 색상을 먼저 뽑으니까요. 색깔 필요한 아이들 스와치에다가 뽑도록 할까요? 뿅 찍어서 막내둥이를 기준으로 해서 색깔 추가할 겁니다. 뉴 스와치 더블 클릭하시면 대화창 뜨면서 색상값 넣어줄 수 있어요.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입력을 할 거고요. OK 하면 추가된 거 확인되시죠? 반복하세요. 색상이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죠.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여기에서 색깔 흰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오른쪽 버튼 누르면 Add to 스와치라고 해서 스와치 패널로 넘겨진 게 보여요. 더블 클릭하시고 색상값 맞춰주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색상값도 이 친구가 CMYK로 안 보이면 스탑 컬러를 CMYK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나중에 글자 넣을 때 단락 스타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패러그래프 스타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베이직을 기반으로 만들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영문판이니까 영문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를 베이직 캐릭터에서 한글 글꼴로 좀 바꿔 놓도록 할게요. 바탕이든 도둠이든 궁서든 상관은 없어요. 기본 글자를 한글로 바꿔놓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할 거다라고 더하기 단추 누르면 패러그래프 스타일 추가됩니다.
글자 말고 옆에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전문부터 만들어 줄까요? 베이직 캐릭터 글꼴 맞춰줍니다. 바탕, 글자의 크기 10, 행가는 16, 자가는 -50. 지시사항대로 값을 다 넣어주시면 되고 색깔 값, 캐릭터 컬러 가셔서 스와치에 저희가 뽑아놨던 색상 정확하게 잘 찾으셔야 되겠죠? 왼쪽 균등 배치라고 하는 거 인덴트에 가시면 얼라인이 있어요. 레프트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 거 레프트 저스티파이라고 해서 왼쪽 균등 배치 반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죠.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 만들어진 아이는 더블 클릭 베이직 캐릭터에서 잘 찾아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시되어 있는 단락 스타일을 모두 다 설정했으면 기본 단락으로 꼭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기본 단락으로 글씨 쓸 일이 있으면 한글로 쓸 수 있도록 설정을 마쳤습니다. 이미지들 삽입하고 그리고 도형을 넣고 상호작용까지 해주시면 될 텐데 페이지 설정을 한 김에 이 친구들 먼저 제작을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라고 가면 위쪽에 A 페어런트라고 보일까요? 지금 그 페이지를 마스터 페이지 설정이라고 찾으시면 되겠고요. 더블 클릭하면 얘네들만 활성화가 된 게 보일 거예요. 두 페이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마스터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페이지의 번호를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죠. 글씨를 쓰겠습니다. 이쪽에다가요 라고 쭉 드래그해서 상자 하나 만들 거고요. 거기에다가 타입 메뉴에 가시면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보입니다. 마커스의 커런트 페이지라고 현재의 페이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A 페어런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A라고 보이게 될 거예요. 글자의 모양 지시사항에 나와 있죠. 에이리얼의 볼드라고 했으니까 폰트 크기라든지 서체 맞춰줄 거고요. 색상값까지 같이 맞춰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쪽번호 지금은 A라고 보이지만 일반 페이지로 내려가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라고 페이지의 번호로 보이게 될 거예요. 왼쪽에다 페이지 번호 만들었으면 오른쪽은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얘를 1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삼각형의 도형도 같이 만들어 놓고 나올까요? 마스터 페이지에서는 어차피 번호뿐만 아니라 삼각 버튼도 같이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삼각 버튼 삼각형 만드시면 되겠죠? 폴리곤 툴 이용해서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5mm에 5mm 그리고 삼각형입니다 라고 오케이 하면 삼각형 만들어질 거고요. 색상값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초콜릿 색깔 넣어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나타나는 거 위치를 조금 아래쪽으로 배치할게요. 배치가 다 끝났으면 링크는 이따가 한꺼번에 걸도록 하고요. 다만 요거 만들어 놓은 아이들은 페이지에서 싹 다 만들어뒀던 거 일반 페이지로 나와 볼까요? 더블 클릭했을 때 1, 3, 5 번호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짝수 페이지에 이렇게 삼각형 버튼 쭉쭉쭉 보이는 것도 확인되시죠? 그래서 마스터 페이지에다가 설정한 거는 전체 페이지에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이미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플레이스라고 가지고 오는 거 매번마다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이 정도는 단축키를 좀 써볼까요? 컨트롤 D라고 누르면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미지 불러오실 수 있을 거예요. 1급의 6번 열기 초콜릿이라고 하는 요 글씨 모양 그림 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있죠. 이쯤에다 놓겠다라고 클릭 드래그 하면 만들어질 거고 1급의 6번 이미지는 효과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 경사와 엠보스, 베벨 앤 엠보스
더불어서 그림자, 드랍 섀도우. 그림자의 농도라든지 거리값은 선택하고 계시면 그 옵션들 다 수정 가능하니까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께서 손질을 하시면 되겠고, 나는 귀찮아 안 할래 라고 하면 안 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다만 조금 더 예뻐 보이려면 손질을 하는 게 좋기는 해요. 다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주면 1급의 7번 가지고 올 때 이렇게 그림 보이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D 1급의 8번 열기. 1급의 8번은 세 번째 페이지군요. 3페이지로 갈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을 대강 만들어 줄게요. 이 친구에 대해서 1급의 8번, 9번, 12번은 클리핑 패스 가장자리를 감지해서 텍스트 감싸기를 적용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지 선택을 하면 요게 요만큼 네모지게 들어가 있는 건데, 결과물에 보시면 글씨가 요 초콜릿 바깥쪽으로 요만큼 감싸져서 글씨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씌워놨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메뉴 선택합니다. 클리핑 패스 옵션.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디텍트 엣지 가장자리를 좀 감지해 줄래? 라고 하면 이미지의 끝자락을 이렇게 감지를 해줘요. 좋아요, 오케이 하시고 그 상태에서 텍스트에다 랩을 씌워주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면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죠. 그걸 세 번째 옵션으로 바꿔서 주변을 감싸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값을 7mm만큼 감싸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설정하면 이렇게 막이 씌워진 거 보이시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텍스트에 랩이 씌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지 다시 갖고 와 볼까요? 컨트롤 D 1급의 9번 열기. 오브젝트 메뉴에 가셔서 클리핑 패스의 옵션 타입을 디텍트 엣지라고 하면 주변이 감싸지더라. 그 상태에서 바로 텍스트에 랩을 씌워주겠다. 얼마만큼이요? 7mm만큼이요. (1급의) 12번도 그렇다고 하니까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12번도 갖고 와서 여섯 번째 페이지에 있죠. 오브젝트에서 클리핑 패스, 디텍트 엣지, 텍스트에 랩을 씌워주세요. 세 번째 어라운드로 7mm만큼. 한꺼번에 이렇게 이미지들 배치를 해봤고요.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10번 열기. 초콜릿 주르륵 하고 흐르는 건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 1급의 10번에 대해서는 불투명도 70%라고 했죠.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바 보시면 불투명도 설정하실 수 있어요. 혹은 오른쪽에 있는 이펙트, 여기에서 불투명도 70%라고 줘도 괜찮습니다.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왼손으로 Alt 누르고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 이 아이가 위에서 덮어버리면 곤란하니까요. 너네들은 이라고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순서를 맨 뒤로 빼겠습니다. 더불어서 더 이상 선택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잠가 놓도록 할까요? 락을 걸게요.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11번 열기. 요거는 다섯 번째 페이지 꽉 채우고 있군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요만큼 살짝 걸려 있으니까요. 얘도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파란색 테두리일 때 드래그 하시면 그만큼 잘려서 보이죠. 이렇게 쌍둥하고 잘렸어요. 커다란 아이의 경우에는 들어서 옮기면 좀 번잡스러우니까 위치 고정시켜 놓고 오른쪽 버튼 락을 걸어 놓으시면 더 이상 선택이 안 돼요. 다음 작업할 때 방해받지 않겠죠. 이미지들은 다 배치를 한 것 같네요. 그러면 도형들을 얹도록 할게요. 도형에서 사각형 45에 35, 요거 조그만 거 얘기하는 것 같죠?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지 마시고 그냥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떠요. 여기서 45에 35라고 하면 바로 적용이 되네요. 채워주는 건 없고 획, 선만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선에 대해서 두께 값이 3포인트, 색깔 값이 지시가 되어 있죠.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스톡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더불어서 이펙트라고 하는 효과도 드랍 섀도우 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이펙트 드랍 섀도우. 다각형 1번과 다각형 2번 보이는데요. 다각형 1번이라고 하는 거가 이쪽, 그리고 다각형 2번이라고 하는 게 이쪽,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두 개를 합쳐주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하면 동그랗게 만들어질 거고요. 요거는 좀 납작하네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면 쌍둥이로 만들어지죠. 요 두 개를 같이 합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메뉴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서 오브젝트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걸로 합체시켜 주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합체가 되죠. 색깔값 맞춰줄게요. M50짜리. 크기가 150에 130이라고 했으니까 만들어 놓은 건 나중에라도 위쪽에서 값을 맞춰주실 수 있어요. 150에 130. 모양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자, 이건 어쨌든 지시사항에선 이렇게 150에 130으로 해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맞춰주겠습니다. 만약에 출력 형태하고 지시사항하고 이렇게 서로 안 맞을 경우에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숫자 값들을 더 우선으로 작업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라고 선택했고요. 이펙트 가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이펙트에서 기본 패더, 베이직 패더, 그라디언트 패더도 있죠. 그라디언트 패더는 보시고 방향이 좀 다르군요.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완성하시면 모양이 좀 납작하긴 한데 아마 숫자 값을 반대로 준 것 같아요. 130에 150짜리인데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지시사항대로 맞춰줬고, 순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뺐어요. 이 아이는 커다란 거 더 이상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잠궈 놓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락을 걸어서 잠그시면 나머지들 선택할 때에 방해받지 않죠? 옆에 있는 사각형도 만들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할 거고, 얘는 그라디언트 색상이니까 이대로 두겠습니다. 색깔이 그라디언트로 되어 있죠. 사이즈가 130에 145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선택한 상태 위쪽에서 130에 145, 얘는 값이 맞는 것 같죠? 효과를 드랍 섀도우 오른쪽 버튼 이펙트 드랍 섀도우 하면 그림자 효과 넣어줬고요. 거기에서 가장자리들이 한 입씩 베어먹은 것처럼 모퉁이가 둥글게 다듬어져 있는데, 개체를 선택하시고 위쪽에 옵션 보시면 이렇게 끝자락을 뾰족하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모퉁이를 인버스 라운드라고 안쪽으로 한 입씩 베어먹게 해주시면 쏙쏙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의 값들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형들도 배치가 다 끝났으면 마스터 페이지 설정으로 가볼게요. 페이지 번호 설정 이미 했고요. 그리고 삼각 버튼 배치도 했는데, 여기에서 상호작용 하이퍼링크 걸어주는 거 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버튼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로 이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버튼 작업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퍼링크 거는 것부터 확인을 할까요? 글씨를 쓰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타이핑 할게요. 요 주소 이만큼은 이라고 블럭을 잡아 주시고요. 하이퍼링크를 걸겠습니다 라고 하면 URL을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 뒤에다가 같은 주소 쓰면 되는데 또 쓰기 귀찮으니까 복사할게요. 몽땅 다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이 뒤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이렇게 초록불이 뜨면서 하이퍼링크가 잘 걸렸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링크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글꼴 맞춰 주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글꼴은 에리얼의 볼드에 12라고 되어 있는 거,
링크를 거면 이렇게 밑줄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요 아이들은 이라고 블럭 잡으셔서 캐릭터 스타일, 글자의 스타일이에요. 자동으로 하이퍼링크가 걸렸기 때문에 요 글자의 스타일도 하이퍼링크로 인식이 되는데 없습니다 라고 넌 체크하시면 밑줄이 사라질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글꼴 맞춰주시면 됩니다. 에이리얼의 볼드 12, 색상값도 초콜릿 색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하이퍼링크 거는 것까지 작업이 됐고요. 삼각 버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버튼은 페이지에서 마스터 페이지에서 작업했으니까 마스터 페이지 더블 클릭하면 활성화가 됐다라고 파랑불이 켜져요. 요 초콜릿 색깔의 화살표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여기에다가 단추의 기능을 작업하겠습니다. 단추 기능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 기능이 없어요. 타이포그래피 환경 말고 인터랙티브 for PDF라고 가시면 여기서 버튼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버튼 앤 폼 혹은 디지털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여기서도 버튼 앤 폼 어디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버튼 작업을 하겠다라고 클릭. 패널이 열리면 타입을 버튼 타입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 이벤트 어떤 작업을 할 때라고 콩 찍으시면 내가 이걸 눌렀을 때라고 온 클릭.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지 액션을 골라주시면 돼요. 이전 페이지로 가세요 라고 go to previous 이전 페이지라고 하면 이제 얘가 이렇게 인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오른쪽에 있는 아이 가지고 해볼게요. 뿅 찍어 주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죠. 타입을 버튼으로 설정하겠다고요. 그리고 그걸 이벤트 언제요? 온 클릭. 클릭했을 때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길 원하는지 더하기 누르셔서 go to next 다음 페이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연결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눌러주시면 previous 다시 눌러주시면 next라고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타이포그래피로 돌아오셔서 일반 페이지 나오겠습니다. 글자를 얹어주도록 할게요. 초콜릿,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라고 되어 있는 요 글자 저희가 직접 쓰셔도 되겠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소스를 줍니다. 쪼로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글자를 넣을 상자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타입 툴 클릭 드래그해서 컨트롤 V 넣으시면 글씨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상자 이렇게 두 개 따로 분리해서 각각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들 쪼로로 블럭을 잡으시고 궁서에 38 옆에 있는 조그만 글자 궁서에 12 네모난 상자 안에다 담은 글자도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글자 상자 만드셔서 컨트롤 V 붙입니다. 그 글자들을 몽땅 다 선택하시고 도둠의 12 여기에서는 행간도 20이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간 행간 맞춰주셔야 해요. 제공해주는 텍스트 이용하셔서 글자들 넣어주세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제목은 제목대로, 본문은 본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는 몽땅 다 선택을 한꺼번에 할게요. 컨트롤 C 복사를 하셔서 본문에 해당되는 아이들 글자 상자를 요만하게 만들겠다라고 드래그해서 상자를 일단 만들어 줍니다. 그 안에다 컨트롤 V 붙이시면 한꺼번에 글씨 들어가죠. 기존에 제공해줬던 이미지들 글자 때문에 좀 산만하긴 한데요. 무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제목 부분에 대해서는 제목, 그리고 나머지 본문에 대해서는 본문이라고 적용하시면 되겠죠. 이제 상자 만들어 놓은 거에 비해서 글씨가 많을 경우에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빨강색의 더하기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상자는 좁고 글씨가 많을 경우에는 글씨가 넘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넘치는 글자들은 옆 동네에서 이어받으시면 되겠죠. 그 상자를 하나 옆에다 또 만들 거고요. 클릭 드래그. 넘친다 라고 하는 이 빨강색의 더하기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그 점을 뿅뿅 찍어주시면 쏟아지는 글자를 받을 준비가 됐어요. 옆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상자 콩 찍으시면 그 안으로 이어받는 게 보입니다. 역시 아직도 글씨가 넘칩니다 라고 하는 빨강색의 더하기 보이시죠? 그건 6번째 페이지에서 또 이어받으면 됩니다. 타입 2 들으셔서 여기다가 글씨 쓸 거다 라고 상자 만들어 놓으시고요. 셀렉션 툴 이용해서 요 더하기 보이시죠? 클릭 하시면 이어받을 거다 보이고요. 상자에다가 콩 찍어서 이어받으시면 됩니다. 배치하실 때 이제 상자들 크기 조절하셔서 적절하게 놓으시면 되겠고, 배치가 다 됐으면 미리 보기를 한번 확인하세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빠뜨린 게 없는지 비교를 싹 해주세요. 파일을 이제 저장하시면 되겠죠? 이 친구는 인디자인 파일과 이퍼 파일 두 가지로 출력하는군요. 일단 파일을 세이브 저장할 겁니다.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저장을 하면 일단 인디자인으로는 저장이 끝나는데 이퍼 파일로는 내보내기를 하셔야 해요. 파일에서 내보낼 거니까 엑스퍼트 경로와 이름 맞는데 파일의 형식을 EPUB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Fixed Layout이라고 하는 형식 추천하고 있네요. 저장하시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첫 번째 페이지 레스터화 해주세요 라고 첫 번째 페이지 레스터화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대로 OK 해주시면 EPUB 파일로 출력하는 것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210에 280 사이즈가 또 다르죠?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넣을 거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게요.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이고요. 폭을 210에 280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페이지는 2장짜리니까 2라고 값을 바꿀게요. 단에 대해서는 3단 맞는데 간격이 6mm군요. 마진값도 좌우 그리고 위아래는 서로 값이 다르죠. 링크가 풀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맞춰주세요. 위쪽 40, 아래쪽은 30, 안쪽과 바깥쪽은 20mm씩 넣어주시면 되겠죠. 블리드 도련은 3mm입니다. 그대로 만들어줄게요. 두 개의 페이지 만들었는데 한 페이지만 보인다 그러면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페이지가 지금 서로 엇갈려 있는데 이렇게 마주보게 해주고 싶습니다. 페이지로 가셔서 페이지한테 직접 얘기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llow Document라고 하는 아이를 콩 찍어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를 질질 끌고 위쪽에다가 가까이 붙이십시오.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가까이서 놓으시면 양쪽으로 펼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색상부터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 갈 거고요. 막내둥이 기준으로 해서 색상 더 추가하겠다. 뉴 스와치 추가된 걸 더블 클릭해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죠. 탭키 눌러가면서 색상을 빠르게 넣어주시고요.
색상에서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의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갈 거고요. 색깔 너는 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쓸 건 아니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에디트 스와치 쪽으로 보내시면 맥 magne둥이 그라디언트 만들어졌죠.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넣어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색상 값 흰색 넣으려고 CMYK 봤더니 안 보이면 스탑 컬러를 CMYK 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으면 이제 글자에 대해서 미리 스타일을 잡아놓는 게 좋겠죠. 패러그래프 스타일 베이직에서 글꼴 한글 글꼴로 바꿔놓고 시작할게요. 베이직 캐릭터에서 폰트의 패밀리를 도둠이든 궁서든 상관은 없어요. 아무거나 한글로 바꿔놓으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하겠다라고 더하기 뉴 스타일 패러그래프 스타일 만들어졌으면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 띄우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문부터 제목, 본문까지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베이직 캐릭터에서 글꼴 찾습니다. 굴림 9 리딩은 줄 간격이고요. 트래킹은 자간이죠. 마이너스 70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값을 하셔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서 작업하시거나 직접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캐릭터의 컬러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단락에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하는 건 드롭캡이라고 하는 메뉴 가셔서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 거고 글자가 몇 개 커질 건지 개수를 세보시면 돼요. 글자가 한 개만 커집니다. 라고 2, 1 써주시면 되겠죠. 왼쪽 균등 배치라고 했으니까요. 인덴트에 가시면 왼쪽으로만 정렬이 되어 있어요. 얼라인을 left justify라고 바꿔주시면 전문이라고 만들어졌어요.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추가해 줍니다. 추가된 아이는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부터 맞춰 가세요. 캐릭터의 컬러는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것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색깔 값을 먼저 지정하고 온 거예요. 단락에 경계선을 지정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룰이라고 하는 메뉴 보시면 얘를 선 아래쪽에다가 선 그을 거니까 룰 빌로우라고 해서 아래쪽을 활성화 시켜 줄게요. 룰 온이라고 체크하면 선의 굵기라든지 색깔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아래쪽 경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빌로우 선택한 거고요. 선의 두께 값은 0.5라고 했으니까 값을 맞춰주셔야 되겠죠. 왼쪽 균등 벤치라고 하는 거 인덴트에 가셔서 얼라인을 left justify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베이직 패러그래프 기반으로 해서 추가해 주시고 그 친구를 더블 클릭해서 불러내시고 본문 첫 줄 들여쓰기도 얼라인에 있습니다. 퍼스트 라인 인덴트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3mm만큼 들였을 거다. 왼쪽 균등 배치니까 얼라인을 left justify. 설정이 다 끝났으면 베이직으로 돌려 놓을 거예요. 페이지, 마스터 페이지에 대한 설정 먼저 해놓고 갈까요? 자, 페이지 패널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에서 A 마스터라고 현재는 A 페어런트에 종속되어 있어요. 문제 보시면 마스터 페이지는 B 마스터를 추가해라 라고 되어 있죠. A 마스터, A 페어런트 얘를 이라고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New 페어런트 혹은 New 마스터 버전에 따라서 이름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는 2장짜리니까 그대로 2장 따라갈 거고요. 용지 사이즈도 저희가 맞춰놓은 그 값 그대로죠. OK 하시면 이렇게 B 마스터, B 페어런트가 뜹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은 이미 A 마스터에 종속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만드는 아이들 B 마스터에 종속될 수 있도록 일반 페이지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어플라이 페이지에 종속될 수 있도록 누구한테요? A 마스터가 아니라 B 마스터, B 페어런트한테요. 모든 페이지가 다 그랬으면 좋겠죠. 올 페이지라고 하면 이제 두 친구 다 B
B라고 B마스터에 종속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스터 페이지 다시 더블 클릭하셔서 지금 이렇게 파랑불 켜진 거 확인하시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동네가 마스터인데요. 그 마스터에서 면주와 페이지의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페이지의 번호이고 위쪽에 있는 게 면주라고 해서 그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죠. 글자를 넣을 수 있도록 타입 툴 누르시고 요만큼이라고 상자를 하나 만들게요. 커서 깜빡깜빡하죠. 타이프 메뉴에 보시면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라고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커스 중에서 현재 페이지를 넣겠습니다. 커런트 페이지 넘버라고 하면 B마스터에 종속되니까 B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글꼴도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의 번호는 어떤 글꼴, 면주는 어떤 글꼴, 색깔까지 다 지시가 되어 있어요. 일단 페이지 번호 만들었으니까 타입 뉴 로만이라고 글꼴 맞춰줄게요. 색상값까지 스와치해서 찾겠습니다. 상자 만들어 놓은 곳에 가운데에다가 배치하면 좀 더 예쁘게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까지 해놨어요. 이게 페이지의 번호인 거죠. 그리고 면주도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 상자를 이렇게 쪼로록 만들어 줄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타입에서 역시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커스에 보시면 섹션 마커라고 하는 게 보여요. 뿅 찍으셔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페이지 제작하고 있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그대로 넣어줬어요. 글꼴도 맞춰주셔야겠죠. 에리얼의 볼드에 10. 색깔 값도 미리 뽑아 놓은 거 가운데다가 좀 배치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더불어서 사이에 선이 꼬불렁거리는 게 있으니까 선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길게 선을 하나 만들었고요. 선에 대한 길이와 색깔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획이 60mm짜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위쪽에 랭스 60이라고 값을 바꿔줬고요. 선의 두께값과 색깔, 모양까지 스트로크에서 찾겠습니다. 2포인트, 웨이비. 색깔도 이 모든 아이들이 가운데가 좀 맞았으면 좋겠죠. 정렬을 좀 해줄게요. 왼쪽 페이지를 잘 만들었으면 오른쪽 페이지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이만큼이라고 선택했고요. 왼손으로 Alt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질질질 끌고 가서 복사했습니다. 짝수 페이지에 있는 면주는 내용이 다르니까 요만큼은 글씨를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마스터 작업은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일반 페이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일반 페이지로 뿅뿅 더블 클릭해서 일반 페이지에서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얘네들은 일반 페이지에선 선택이 안 돼요. 마스터에서 작업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투영만 되고 선택되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마스터 페이지로 돌아가시면 돼요. 이미지들 얹도록 할까요? 일반 페이지로 돌아온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D 눌러서 파일 불러옵니다. 1급의 14번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요. 1급의 14번 효과 주셔야 되겠네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 가시면 효과 찾으실 수 있을까요?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그림자도 추가로 줄게요. 드랍 섀도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색깔이 너무 짙게 들어간 것 같죠? 거리를 좀 좁혀줄 거고요. 요 정도 녹음인 것 같죠? 선택을 풀으시고 컨트롤 D 눌러서 다시 그 다음 거 1급의 15번 1급의 15번과 17번은 이펙트 그림자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 드랍 섀도우.
선택을 풀으시고 다시 컨트롤 D 눌러서 16번 볼까요? 1급의 16번과 19번에 대해서는 클리핑 패스라고 주변에 가장자리를 감지하세요. 그리고 나서 글자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텍스트 감싸기, 텍스트 랩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선택을 하신 상태 그대로 오브젝트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클리핑 패스 보시면 옵션 기본적으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죠. 요거를 디텍트 엣지라고 해서 가장자리를 이렇게 잡아줘요. 오케이 하시고요. 텍스트에 랩을 씌우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around라고 하는 아이를 뿅 찍어서 어느 정도의 간격을 줄 건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 5mm만큼이요 라고 주변에 이렇게 감싸진 게 보입니다. 선택을 풀었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텍스트의 랩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야 해요. 컨트롤 D 눌러서 19번에 대해서도 클리핑 패스 이용해라 라고 했었죠.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의 클리핑 패스 옵션을 디텍트 엣지 그러면 주변을 이렇게 확인해 주죠. 텍스트 랩을 씌워줘요. 세 번째 옵션 거리는 5mm. 나머지 이미지들 중에 안 넣은 게 이 친구가 있군요. 1급의 18번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그림들이 쭉 들어있는 상태 넣어줬고요. 얘는 지금 이어져 있는데 출력물에 보시면 사이사이가 떨어져 있죠. 개체를 선택한 상태 파란색의 테두리일 때 크기를 좀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조절하면 그림은 가만히 있고 액자만 커져요. 같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오토 피트 이 아이를 찾아서 V 체크해 주시면 얘를 드래그 했을 때 같이 늘어나요. 오토 피트를 끄게 되면 파란색의 테두리일 때 쭈루룩 드래그해서 요만큼만이라고 잘라서 보여주죠. 요거는 또 불러올 필요 없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써먹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동글동글 구슬 건드리지 마세요. 이 친구를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될 겁니다. 동글동글 구슬이 보일 때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안쪽에 그림이 이렇게 투영돼서 보여요. 난 요쯤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하시면 되겠죠. 다시 선택하셔서 구슬 건드리지 마세요. 복사할 때 Alt 누르고 질질질 끌고 가면 일단 복사가 될 거고요. 그 아이의 안쪽에 구슬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비쳐 보인다고요. 여기서 이만큼만 봤으면 좋겠어 라고 범위 하나 더 복사할게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 안쪽에 동그라미 구슬 나왔을 때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보이죠? 요만큼 자, 이미지 4개를 분리해서 배치했습니다. 도형을 얹어주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그냥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뜨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213짜리 그리고 286짜리라고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면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왼쪽 페이지에다가 전체를 덮어주시면 되겠고 그 친구에 대해서 색깔 값 지시되어 있는 대로 그라디언트 넣었어요. 맨 마지막에 작업했기 때문에 얘가 덮고 있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순서를 어레인지 샌드 투백 맨 뒤로 가라 라고 하면 이렇게 가려지는 게 확인되죠. 얘는 더 이상은 안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커다란 친구는 오른쪽 버튼 락을 걸어서 더 이상 선택되지 않도록 방해를 받지 않게 잠갔습니다. 동글라미도 그려줄게요. 원에 대해서 일립스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뜨고요. 거기서도 값을 100에 100짜리로 넣어주시면 동글라미 만들어지죠. 이 동그라미는 이렇게 포근포근하게 퍼지는 동그라미 색상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와치에서 색상 핑크 색깔 넣어주시고요. 원에 대해서 이펙트 그라디언트 페더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오른쪽 버튼 이펙트 그라디언트 페더 결과물을 보면 동글동글하게 퍼지는데 우린 선형으로 퍼지고 있죠. 여기에서 타입을 레디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너무 조금만 보이고 있어서 슬라이더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많이 보일 수 있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send to back. 또 옷 같은 아이가 색깔만 다르니까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 색상만 값을 바꿔줄게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 색상만 노란색. 나머지 글씨를 얹어줄게요. 행복하게 살기 위한이라고 하는 거 직접 쓰셔도 되겠지만 미리 제공해주는 텍스트 파일 여기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즐거운 방법이라고 하는 글자 이렇게 동그랗게 곡선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글씨를 얹어주시면 되겠죠. 타입 언어 패스 기능 이용할 건데요. 글씨는 미리 제공해주는 소스 파일에서 블록 잡아다 복사할 수 있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반원을 그릴게요. 시작점은 여기 클릭, 중간에 제일 높은 곳 클릭 드래그, 끝나는 점은 여기. 만들어 놓은 건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고요. 채워주는 게 없고 선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선의 색깔 좀 잘 보이게 깜장색으로 처리를 해 놓을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면 그 점들은 언제든 수정 가능합니다.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언어 패스 보여요. 여기에다가 커서를 콩 찍어서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글씨를 요만큼이라고 복사 컨트롤 C 하셔서 다시 여기다가요. 컨트롤 V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글꼴 맞추시면 되겠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글꼴 크기, 색깔 다 넣어줬고요. 이 선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 선은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보시면 선이 까맣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얘는 선이 없다라고 하시고 이펙트도 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이펙트 그림자 줄게요. 드랍 섀도우. 아래쪽에 있는 글자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입 툴 들으시고요. 이 아래쪽에다가 글씨 넣을 거다라고 요만큼 범위 잡아줬어요. 커서 깜빡깜빡하죠? 글씨들을 전문, 여가부터 보통이다까지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상자에다가 컨트롤 V 붙일 거예요. 모든 글자들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저희가 패러그래프 스타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전문이라고 체크하시면 그 글자의 모양대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단위 두 개 나뉘어져 있는 거 보이실까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죠. 이 상자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그 단을 두 개로 나누겠다라고 그리고 간격을 얼마로 주겠다라고 값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여기에 글씨가 들어있는 텍스트 프레임에 대해 단을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간격을 5mm라고. 단의 간격은 앞서서 만들 때에 6mm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도록 할까요? 그럼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 보이시죠? 상자의 크기 적당히 조절하세요. 오른쪽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자를 하나 글자 넣을 수 있도록 쭈루룩 블럭 잡아서 만드시고요. 제공하고 있는 텍스트 몽땅 다 블럭을 잡아서 한꺼번에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걸 어디다가요? 여기 그 상자에다가요. 컨트롤 V 붙이면 쪼로록 다 들어가죠. 상자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텍스트 프레임에 대한 옵션으로 갈게요. 단을 3개로 나누겠다, 간격을 6mm로 하겠다 라고 하면 단이 맞춰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미지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안 되는데 텍스트에 랩이 쓰여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에서 그 조건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단 상자를 살짝 줄일게요. 너랑 쉬프트 눌러가면서 그림들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의 랩을 씌우겠다. 주변을 감싸다오 라고 선택하시고 지시가 안 되는 경우들은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상자를 다시 키워보면 글씨가 그림들을 밟고 지나가지 않죠.
글자들에 대해서 몽땅 다 일단 본문으로 맞춰놓고 제목 부분만 바꿔주겠습니다. 컨트롤 A 몽땅 다 라고 글자 선택을 하시고요. 몽땅 다 선택됐죠.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본문이라고 하면 글자의 모양들이 쭉 맞춰질 거예요. 그 중에서 제목 부분만 제목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미리 보기 형태로 한번 쭉 확인을 해보세요. 빠뜨린 게 없는지, 배치들이 좀 적당한지 확인하겠습니다. 배치가 다 끝났는데 저희가 분명히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만들어놨던 마스터에서의 면주하고 페이지 번호가 왼쪽은 보이지가 않죠? 이 개체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페이지에 가셔서 마스터 보겠습니다. A 페어런트, B 페어런트, B 페어런트, B 마스터 더블 클릭을 하시면 분명히 여기 존재하죠. 이 아이들이 같은 레이어에 있어 가지고 안 보이는 건데요. 요만큼을 이라고 몽땅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X 잘라다가 레이어를 좀 분리할게요. 레이어 패널에 가시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위치에 있죠.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2층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 2층에다가 컨트롤 V 붙여 놓겠습니다. 빨갛게 들어온 거 보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층을 달리해 주면 다시 페이지 일반 페이지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항상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2층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1층에 있는 아이들보단 항상 더 우선해서 앞에 보이게 될 겁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인디자인 파일만 저장하면 되겠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을 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야 되겠죠? GTQ의 인디자인 파일 그대로 저장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5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